월 28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무원 외벌이를 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생활이 빠듯해 돈을 모으고 있지 못합니다. 월 310만 원씩 지출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서 2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준 대표님, 너나님, 저 투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현재 150만 원 정도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조금씩 매일매일 벌면 지금의 적자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단기 스윙으로 종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특징주, 500억 이상 거래대금 종목 보면서 정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루 2-3시간 공부한 지 1년 이상 됐습니다. 와, 독하게 마음먹고 게임 친구 다 끊었습니다. 6개월 뒤 2023년 6월에는 주식 투자로 웃고 싶습니다. 저의 지금 단기 목표는 6개월 이상 예수금 대비 10% 이상 수익이 목표이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17살 때 참고서 사려고 10,000원만 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10,000원 한 장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꼭 번듯한 직업 가져서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돈 때문으로 느껴져서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공무원 선배들을 보니 다들 하루하루 버겁게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선배들의 차는 오래된 소나타였고 여유로워 보이는 분들은 원래 집이 잘 사는 사람이거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앞으로 나는 평생 월급과 처우에 불평불만만 하면서 살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주하고 싶어서 선택한 직업을 그냥 안주할 수만은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열심히 한 상황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다는 확신이 필요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월급 200 받는데 초중고 대학까지 16년을 쓰는 사람들이 10억 버는데 1년, 2년 만에 결과를 얻고 싶어 한다는 말이 여러모로 저를 비꼬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네요. 자신감 바닥인 제게 큰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목표 설정 계획을 했대요. 자기 스스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봤어요. 왜냐면 이런 거 만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최종 목표가 경제적 자유, 경제적 시간적 자유로 이루어질 만큼 돈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두 번째는 퇴사 후에 개인 사업 자동화 운영, 시간적 자유를 위해 자동화. 세 번째는 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세계여행. 네 번째는 총자산 50억, 2033년, 10년 남았네요. 33년 전까지 총자산 50억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 보면서 이분 그래도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표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 친구한테. 1번, 3번, 4번은 뭐 훌륭한 것 같고요. 네.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루기만 한다면 대단한. 네. 근데 2번에서 제가 이제 조금 불편한 단어가 자동화예요. 자동화. 퇴사, 개인 사업, 시간적 자유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자동화가 개인 사업체에서는 오토라는 말로 쓰이는 단어거든요. 오토, 맞아. 네. 오토 자영업. 네. 네. 내가 출근하지 않는다. 나는 AUTO. 오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돈은 그렇죠? 들어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내가 어떤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 매니저는 있어 따로. 그래서 내가 출잔했고 그 매니저가 일을 하고 난 매니저한테 월급만 주면 되는데 나머지 이익금은 내가 다 가져가는. 너무 좋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행복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죠. 공짜 점심이 이 세상에 없죠. 무슨 어떻게 자동화해서 돈을 번다는 게 그런 거는 아주 큰 회사, 정말 회장님 정도 되지 않으면 어렵고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제 처도 재테크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주식, 뭐 단타, 해외 주식, 부동산, 경매, 아파트, 토지, 뭐 그림 다 해요, 다. 진짜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다 해봤습니다. 다 예. 해봤는데 그 중에서 한 10년 전쯤인가? 오토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네. 필라테스 학원을 이제 해야겠다. 오토로? 네. 근데 원장님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 네. 근데 자기는 이제 돈 초반에 뭐 얼마 한 5천만 원만 예를 들면 출자를 하면 한 달에 몇백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아니면 돌아온다. 근데 투자금 회수가 된다. 이미 원생들도 다 있고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니까. 세팅이 돼 있다. 근데 왜 팔까 그거?
왜 그걸 거래 상대방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여기에도 그 중개가 있어. 중개가 사실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네. 무슨 사업 오토 그런 거 쳐보세요. 네이버에다가 많이 나와요. 막 카페도 있고요. 네이버 네. 카페도 있고 중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꼬시는 거예요. 마치 창업박람회처럼 1억 내면 한 달에 1,000만 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대박이네. 나 누가 하지? 나도 하지. 나도 하지. 내가 왜 부동산 임장하고 있어? 내가 내일 뭐하러 힘들게. 그러니까. 오토로 부동산 사고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부동산만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따라갔어요. 실제로 왜냐면 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겁이 났는지 저보고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조폭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진짜요? 당장 도장부터 찍으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진짜?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니네가 원생에 이만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매출 전표 좀 달라. 그랬더니 현금 매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매출이 많으면 전표가 없어. 그러면 그 원장님 현재 주인 계좌 좀 계좌 좀 해달라. 그랬다. 남의 계좌를 어떻게 개인정보 때문에. 뭔 소리야 진짜. 그러면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제가 필라테스를 해봤으니까 선생님과 장기 계약이 돼 있냐. 고용 계약서를 달라. 없대. 이거는 그냥 그렇게 계약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개인 사업자 느낌인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매출이 아니라 혹시 1년치, 2년치 회원 선수금 계약해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120만 원 냈어. 1년치를. 그렇지. 근데 그게 한 명이 1년치 낸 거면 매달 120이 들어오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한 달에 10짜리잖아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달라. 그 계약서. 그것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거의 윽박 지르듯이 하면서 너 처가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시간 빼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윽박 질러가지고 자기네들 수수료 받는 거예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그 오토라는 게 광고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자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고 싶으면 은퇴하는 그 날까지 갈아 넣어야 돼요. 갈아 넣어서 실력을 다 쌓고 그 다음에 월급쟁이 부자가 되고 은퇴가 되는 거지 지금부터 오토로 자꾸 제가 이분을 너무 다그치는 거를 근데 이건 알려줘야 돼. 이거 알려줘야 이거는 빼시고 저는 그 생각 1, 3, 4번 좋고 내가 시간의 자유를 느끼고 싶다면 차라리 총자산을 좀 많이 늘려서요 돈을 번 거에서 쓰시면 되고 또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놀아도 심심하거든요. 한 달 놀면 심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일거리를 하고 싶은 게 뭔지 정말 잘 찾아봐서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목수가 되셨듯이 저희 장인어른이 과수원 하시는 농부가 되셨듯이 은퇴하신 다음에 그런 것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저희 아버지도 돈 못 벌고 저희 장인어른들은 돈 못 벌거든요. 근데 재밌대요.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오토가 아니고 땀 흘려서 하면 그때 이제 좀 더 결실이 이제 보람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이 여러분들 모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연자분 이 오토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말자. 퇴직금 창업박람회 날리지 말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대박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투자자들 모임에 가면은 본질적인 거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주식이 좋아 요즘에 이러면은 처음에 이제 내가 이게 딱 안 잡혀 있으면 이렇게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투자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오토 작업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거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 결정할 때. 야 그냥 한번 해보자. 오토 작업 이거 어차피 뭐 돈 이만큼 날리는 건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 그냥 날라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얻는 게 없어 일단. 내가 뭘 돈을 잃으면 배우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이게 자체가 현실에 없다.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하니까 딱 생각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필라테스 학원 인수를 하지 못하게 했고요. 일단은 사기니까. 사기지. 왜냐면 1년 만에 회수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투자하러 갔는데 그게 전혀 아닐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러고 뭐라고 했냐면 너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뭐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이 정도 권리금이었거든요. 내가 그거 너 투자하게 해줄 수는 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네가 회사를 그만두던 그만두고 거기 원장으로 앉아있던 그렇지. 아니면 퇴근하고 매일매일 저녁 타임이라도 가서 그 장부를 보든지 해야
적자가 나고 망했을 때 장부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 사람과 이런 고용계약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이렇게라도 해야 회원이 들어오는구나 라도 얻는 거지. 오토로 하면 벌면 돈밖에 없고 잃으면 맞아. 돈도 잃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더라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안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얻는 게 있으려면 오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달콤한 거는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 단기 목표 갖고 또 보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 꽂힌 게 있어요. 이걸 제가 대표님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 2번, 3번 쭉 해갖고 주식, 뭐 운동, 뭐 기상, 그러니까 습관이죠. 그 다음에 주식 공부, 독서 이런 게 있는데 맨 위에 6개월 이상 주식 10%대 수익권, 이게 이제 자기의 단기 목표인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그리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수익을 운영해서 시황별 운영 모델이 결정됐을 때 시드머니를 늘리고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매매 일지. 저는 주린이니까 지금 모르는데 매일 매매 일지? 저건 뭐지? 저거 매일 사고 판다는 건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였고요. 네. 종목 추적 분석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약간 주식 공부에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좋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네, 네. 어떤 모델을 본인이 연구를 해보고 그게 잘 된다고 확인했을 때 시드머니를 늘리자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저거는 좋은 네. 거구나. 네.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본인에 대해서 아주 겸허한 거죠.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출이 많아서든 수입이 적어서든 투자금이 작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큰 돈을 아직 잃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해보다가 될 것 같으면 나 돈 없지만 레버리지 써가지고 넣잖아요.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인 잘했네. 거고 저는 매매를 정말 몇 달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일단 대표님이랑 다르네. 매매를 할 리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매일매일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치는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매일 하루에 뭐 몇십 %씩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일은 많지 않을 많지 거고 않죠. 그런 것들을 매일 매매하는 걸로 어쨌든 일이든 달이든 6개월이든 10%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다. 투자 방법이. 그 다음에 이 사연에서 추가로 이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주식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싶다. 네. 라는 이제 목표를 갖고 계시거든요. 현금 흐름. 네. 너무 좋은 단어죠? 너무 마법의 단어지. 그 월세 따박따박. 이 따박따박이라고 하는 순간 이게 마비가 되면서 여기가 움직이잖아. 로또보다 연금 복권. 맞아. 근데 그거가 뭐랑 연결되냐면 아까 오토랑 연결돼요. 월세랑. 그러네. 그렇잖아요. 월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10년을 도봉구 아파트처럼 10년 월세만 동안 따박따박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따박따박 없다 엄마. 알지 않냐 해서 팔고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 돈은 버셨어요. 그럼 다행이네. 근데 그 따박따박이 왜 안 되냐면 빌라였어요. 한 10호실 정도 있는 거. 다가구 같은 거? 다가구. 일단 복덕방 아줌마가 관리 명목으로 얼마씩 떼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비가 그렇게 새. 근데 비가 새면 스트레스 받아 생각만 해도 복덕방 아줌마가 누구를 불러와. 불러주는데 거기 그 다크 커넥션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라고 해야 하는데 그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냥 달란 대로 줘야 돼. 그런 거 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월 따박따박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따박따박 들어서 뚜벅뚜벅 나가.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토가. 근데 그렇지. 심지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 웃긴다. 물론 배당금이 있지만 배당금으로 돈 번 사람 별로 없거든요. 배당금은 나중에 많이 된 다음에 어렵지. 월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한 다음에 이제 돈이 수익률이 낮아도 될 때 그냥 꾸준히 버는 목적인 건데 이분은 지금 또 단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고 목표가 이제 현재 돈이 없지만 큰 돈을 벌려고 하시기 때문에 따박따박 월천이라고 하는 현금 흐름은 아마도 매월 뭔가 매매를 해서 1,000만 원씩 모으자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노동해서 벌겠다는 거잖아요. 네. 매매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그 장 눌러가지고. 열려있는 시간에 똑같이 출퇴근해가지고 눌러가지고 벌겠다는 거네.
근데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버는 거는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절대 주지 말라. 난 배당 너무 싫어하고 내가 가진 버크셔 해서웨이도 배당 절대 안 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리를 와 이렇게 굴려가지고 뭉텅이 돈이 커진 다음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내는 게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법이지 매월 이렇게 돈 번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아까 그 오토, 그 다음 매일 매매 일지, 그 다음에 월천, 이게 다 이렇게 합쳐져 있어. 그래서 나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가 이 사람의 목표가 되다 보니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쪽으로 가 있는 거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다. 지금 목표 설정은 잘 돼 있으나 그 목표에 가는 경로가 약간 좀 꼬여 있다.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삼성전자나 뭐 코스피 100에 있는 종목들로 시작해서 거기서 오는 수익률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 좀 자신이 생겨서 세력주나 그런 급등주를 위주로 매매를 해왔는데 매일 매매를 하고 매매 일지를 쓰면서 뭔가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 월천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으로 버신 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쵸, 네.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월천을 따박따박 벌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꼭 고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계여행, 2030년 때 50억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50억을 번 사람이 많을까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하시는 것은 뭐 매달 수익이 얼마 났네, 또는 무슨 종목을 매매했네, 왜 이걸 했네 라고 하는 것은 다 지금부터 지워버리시고요.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를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합니다.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요. 확률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는데 성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답답해요? 네, 사실은 1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작년 4월부터 했고 올해 말이 됐으니까 1년은 좀 한참 넘었고 올해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 들으면서 조금 올해는 우울하더라고요. 뭔가 이루어진 게 있나 열심히는 했는데 근데 저는 보험회사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낮과 밤의 일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밤에는 부동산을 하고 낮에는 회사 일을 했거든요. 우리 가즈아 월천님이 낮에는 회사를 가서 일을 하는 거랑 밤에는 주식 공부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저는 회사 부동산 2개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간다 쳐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왔다 갔다 1시간씩 붙이면 11시간이에요. 그죠? 그럼 11시간은 일단 내가 딴 걸 못해요. 그럼 24시간 중에 11시간 빼면 13시간 남죠? 그럼 13시간 중에 한 6시간은 자야지, 그래도. 그죠? 6시간 빼면 5시간 남죠? 그럼 그 5시간 동안 완전히 부동산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자 월천님은 저희한테 보내주신 걸 보니까 아이와의 시간도 소중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운동도 하시고 운동을 하면은 잠을 좀 덜 자도 덜 피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 그죠? 근데요 그냥 돌려서 말 안 할게요.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즉 리스크가 없이 일정 소득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래에 그거보다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에 집어 넣으려면은 그거 2개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 하기가. 왜냐면 나도 되게 애기 못 보는 게 마음이 아팠고 저는 저희 아이가 3돌 될 때까지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자월천이 기분 우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보내주신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가자월천님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주변에. 맞아요. 그죠? 왜냐면 주변에 성공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은 결론은 뭔 줄 알아요? 90% 이상 실패해요. 네.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어떤 롤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힘든 거예요. 즉, 지금 힘든 건 너무 당연하고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리고 바꿀 때는 아까 제가 말한 거. 저처럼 비슷한 생활을 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사람을 만약에 본인이 믿는다고 하면. 그리고 네.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 실력이든 결과든 보여준 사람이어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어느 정도 2년 동안 보여줬다 생각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뭐 그 선택하시는 거지만 저라면 믿을 것 같고요. 당연히. 네. 네. 그래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애기가 같이 그런 생활 안 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죠? 속상할 것 같죠? 네. 그죠? 애기 막 네. 너무 보고 싶죠? 네. 저도 아빠잖아요. 네. 저는 어땠겠어요? 그렇죠. 너무 네.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네. 딸이 이제 학교 가요. 저랑 이제 티키타카가 돼요. 지금 아직 아이 말 잘 못하죠? 그쵸.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한 예. 때입니다. 저희 딸이 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빠가 어릴 때 같이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기억을 못해요. 아빠가 나랑 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2살, 3살 때니까.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진짜 사랑을 줘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자월처님이 본인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에 집중을 못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죽두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패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냥 주식에 미친놈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밤에는 주식에 미친놈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다 욕할 거야, 주변에서. 가자월처님한테. 가자월처님 배우자, 가자월처님 장인어른 장모님, 엄마, 아빠 다 전부 다 너 미쳤냐고.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렇게 솔직히 3년을 뭘 파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잘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신호를 알려줄게.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신호를 느낄 수 있게 혼자서. 네. 유튜브를 보면은 아, 이 사람 찐이다 아니면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이게 보일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근데 여전히 내가 누구 영상을 보면은 이쪽 팔랑팔랑 저쪽 보면은 저쪽 팔랑팔랑 하잖아요. 네. 그거는 본인이 아직 전혀 레벨업이 안 된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한번 잘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요. 아직 젊잖아요. 그죠? 네. 7살 때부터 같이 해주면 진짜 잘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표님한테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저는 애기도 없고 회사도 편하게 다니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지. 쥐어짜가지고 이 조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뭘 해볼까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회사가 10년에 10배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희 회사랑만 똑같이 해도 그러네.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주식을 어떻게 했느냐, 주식의 핵심은 여기서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만. 주가는 뭐랑 연동하냐면 그 회사가 버는 이익과 연동합니다. 오늘은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고요,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익이 늘어나는 방향은 뭘까? 어떻게 하면 이익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의 이익이? 잘하고 있는 걸 잘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현자가 된 거고,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장사를, 뭐,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 소비자가 네. 많아야겠죠. 그렇죠. 고객이 많아져야죠. 그쵸? 네. 고객이 물건을 많이 사거나, 네. 또는 하나를 파는데, 미용실 한다고 쳤을 때 커트 18,000원이야? 네. 근데 파마 12만원이야? 그러면 커트 18,000원보다 비싼 파마를 팔거나, 그쵸? 커트 고객이 많거나, 또는 내가 직원을 좀 덜 쓰거나 임차료가 좀 덜 나가는 곳에 있거나, 네. 비용을 줄이거나, 뭐 이런 류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익이 늘어나면 그대로 주가는 따라 올라갑니다. 때려 죽여도 올라가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지, 어떻게 하면 이익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려가는지를 그림을 그려보세요. 올라가는 방법, 내려가는 방법. 그거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이 돈을 벌겠네
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씩 찾아봅시다. 그래서 네.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하나씩 기업을 찾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익이 올라가는구나. 이 기업은 많이 팔아서 올라가. 비싸게 팔아서 올라가. 비용을 줄여서 올라가. 비용을 줄였는데 인건비를 깎아서 올라가.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기존에 팔던 걸 많이 팔아서 올라가. 유행이 타서 올라가. 신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만들어 놓고 오케이. 얘는 물건을 많이 팔았네? 얘는 인기가 생겼네? 얘는 같은 제품을 해외도 팔기 시작했네? 뭐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그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매일매일 짚어봅시다. 매일매일 짚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니까요. 분기에 한 번이면 90일 동안 90개의 기업을 찾았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90일에 한 번씩 그 90개의 기업들이 이익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하루에 3시간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3시간만 해도요? 네. 3시간 동안 하루에 1개씩 찾을 수 있게. 매일매일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다음 스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로 전화하세요. 그래서 나 누군데 김현중이 전화하라고 했다. 이 스텝 네. 다 했다. 정말. 네. 그럼 제가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하나의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스텝이 된다고 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겁나 빡세는데? 저는 이제 3시간 만에 된다고 얘기했고, 그건 대표님이니까. 너나미님은 모든 것을 갈아 넣으라고 했지만, 이게 제가 실제로 저희 인턴들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좋아요. 근데 밤 매일 새요. 근데 그게 되면 다른 공부는 당연하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사실 처음 들어본 거라 네. 제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는 뭐 분기 보고서나 회사 자체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수반되는 얘기를 제가 되게 간단히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제가 요새 우리 후배들한테 후배라는 건 저희 회사 직원들이에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투자의 본질은 기업의 이익인데, 그 본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평생 가르쳐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매일 하나씩 찾으세요 라고 했더니,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는지는 분기보고서를 보면 되나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본질이에요. 근데 분기보고서에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럼 어디 나오지? 그럼 이걸 찾는 게 맞나? 이익이라는 게 분기 단위로 늘어나는 걸 보라는 건가? 연 단위로 보라는 건가? 그걸 또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렸죠?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 그 구간 동안에 주가는 그만큼 오르더라. 이 한마디만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해가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쓴 책을 보면, 네. 근데 절판돼가지고, 구해봐야지. 어닝스라는 책이 있어요. 어닝스. 네. 어닝스가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 어닝스 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아주 참고서처럼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전화번호 안 알려줘요? 회사 검색하시고. 제가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회사. 회사로 전화하면 제가 정말 전화 받으니까요. 네. 네.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김현준 대표님 회사의 이름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애기 보면서 우리 월천 벌어가지고 50억 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합시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도 많이 나고, 네, 힘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이게 그 열심히 하는 자세가 너무 좋아요. 네, 일단 그거는 남이 못 만들어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면서 다른 걸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후자거든요. 가자 월천님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두 개가 다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잘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대표님한테 만약에 전화하시면 저희 쪽에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네,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를 보내주세요. 후기 보내주시고, 오늘부터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년은 보는 겁니다. 뭐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 아까 얘기하신 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를 쭉 적어봐라. 네. 그러니까 뭐 단가를 더 높인다거나 판매량을 늘린다거나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하나를 생각한 게 네. 현대차가 제네시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오래됐지만 네. 예를 들면 내가 제네시스에서 차를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네시스로 차가 바뀌면 현대차가 소나타나 그랜저를 팔다가 비싼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같은 걸 팔았을 때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야 뭔가. 그렇네요. 오케이 이거는 단가가 올라가는 케이스구나. 그러면 이 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려면 매출액이 느는 법, 뭐 비용이 줄어드는 법, 매출액이 느는 것 중에 뭐 단가를 올리는 법. 그 단가를 올리는 것 중에 현대차 가로 열고 제네시스 가로 닫고. 이걸 하나씩 찾아가지고 정말로 그랬나? 근데 열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를 나만 산 거지. 아직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반떼 소나타였다. 라고 하면 이익이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늘었겠지. 근데 이익이 느는 만큼 주가가 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네시스 때문에 이익이 예를 들면 10% 늘더라. 그럼 주가 10% 오를 것인데 내가 10년 동안 10% 오르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오케이. 지우고. 그럼 오케이. 전기차야. 그럼 테슬라를 적어. 테슬라가 지금 뭐 10,000대를 팔고 있는데 앞으로 주변에서는 다 살 것 같은데 한 10만 대? 오케이. 이건 판매량이 늘어나는 케이스다. 판매량이 왜 늘어나? 해외도 많이 파니까 오케이. 그러면 테슬라가 몇 대 팔면 이익이 몇 프로 늘어날까? 그걸 가지고 분석. 그럼 동그라미. 그걸 해놓고 한 분기, 두 분기, 1년, 2년 보면서 네. 테슬라가 내가 생각한 대로 판매량이 늘었고 그만큼 이익이 늘었고 그만큼 주가가 올랐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다 보면 오케이. 몇 분기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감이 딱 오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 질문이 예를 들면 그런데 테슬라가 이익이 2배 올라갈 것 같은데 주가가 이미 10배 올랐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그죠. 전화하면 제가 마법 보자기처럼 마법 구슬을 든 보자기처럼 한번 전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 네. 그래. 잘 왔느냐. 딱 풀어서. 그렇죠. 거기까지 왔느냐. 거기까지 왔느냐. 고생이 많았구나. 자, 어떤 색깔 보자기를 풀고 싶냐? 너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라. 정직과 성실. 네? 도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아까 어떤 분이 대표님한테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하면 수익 얼마나 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아니, 안 민망해. 11년에 10배 났어요. 그렇죠. 10년에 10배 났는데. 최근 1년간 거의 절어가지고 11년에 10배 됐습니다. 네. 근데 1년간 절었다는 거는 전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1년간 안 빠졌다는 게. 네. 저희 국내는 네. 한 10여 프로 정도 빠졌고요, 네. 올해. 근데 또 다른 데랑 믹스가 있잖아요. 해외는 이제 거의 똔똔 정도인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저희는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주식 방송 할 때 김현 대표님과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그 예전에 신사임당님 채널, 그러니까 지금 주원규 PD님 채널에서 아는 선배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셨었고 방송을 제가 봤는데 이전에 저하고 같이 방송하실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했으면 김현 대표님처럼 했을 것 같다. 그리고 김현 대표님이 부동산 했으면 나랑 비슷하게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상이 다를 뿐이지 투자 방식이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었고 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대표님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얼마나 버셨나. 근데 진짜 돈을 안 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바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막 여기 채팅방에 레전드 방송 감사합니다 막 이러시는데 진짜 레전드였던 것 같고. 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네. 주PD랑보다 케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주PD님 나 주PD님 1월달에 만나야 돼. 잠깐만. 저도 1월에 만나는데요. 사랑합니다. 근데 네, 그렇지만 넘어선 것 같은데 어떡해. 네. 주PD를 욕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케미가 네, 더 네. 좋다. 점점 여긴 이렇게 좋고 또 저긴 이렇게 좋고. 그리고 부동산도 더 잘하고 주PD는 유튜브 더 잘하겠죠. 유튜브를 엄청 잘하시죠. 네, 유튜브의 신과 부동산의 유튜브의 신. 네. 네, 이 케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